안녕하세요. 불교 방송 9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자 불교고요. 오늘 그 9화의 주제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리뷰입니다. 폭죽 터지듯이 트레이드가 쏟아졌던 데드라인이 끝났습니다. 쿤보나 사보니스, 모란트 같은 트레이드가 불발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허나 또 다른 빅네임들이 많이 움직였던 트레이드라서 이번 데드라인 리뷰 너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교 방송에서는 팀별로 영입과 방출을 모아서 살펴보면서 이번 데드라인을 통해 각각의 팀들이 전력이 업인지 다운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드라인 이후에 분노에 사로잡히신 분입니다. 필리핀 불꽃댄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단주 암살 부대를 만들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필리핀 불꽃댄서입니다. 아, 네네. 네, 요 분노한 이유는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분을 모셔봐야겠죠. 2주 연속으로 나오시게 된 소닉 사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닉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급하게 트레이드 표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독자 패널, 농구 잘 모르는 구독자 패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약간 일반인 구독자 포지션으로 나와주시긴 했지만 또 저번 팟캐스트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재밌게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는 어떤 선수의 팬으로 나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인데요. 보스턴 셀틱스 팬 스페이스만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특집이 특집인 만큼 그냥 무난하게 부초비치 팬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부세비치 팬, 스페이스만님까지 모셔서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트레이드 데드라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형 트레이드를 시작으로 논의할 만한 트레이드가 29건이나 터졌습니다. 슈퍼스타의 이적도 많았고 작은 트레이드도 많았는데요. 이 29건의 트레이드들을 스페이스만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보였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스페이스만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불꽃앤서님,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는 쿤보와 트레이드가 안 되고 다른 슈퍼스타 딜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다각딜이 있을 것이고 사보니스 타운스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반만 맞추신 것 같거든요. 이번 데드라인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과감하게 다각딜 주장했는데 슈퍼스타 딜이 일어나긴 했는데 1대1로 딜이 일어나가지고 다각딜이 없었고요. 이게 조금 얘기하면 세컨 에이프런에 걸린 팀은 이 트레이드 하려면 이제 트레이드가 굉장히 까다롭죠. 제한이 많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1대 다 트레이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의 선수를 받아올 수는 없다. 요런 이제 트레이드 제한이 명확하게 있어서 보통은 다각딜로 가는데 이번 딜 같은 경우는 하든하고 이 갈랜드가 정확하게 요 패턴에서 맞아떨어졌어요. 1대1이 트레이드가 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트레이드가 1대1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각딜은 없었다. 뭐 다각딜 사실 삼각딜 이런 짜잘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슈퍼스타 다각딜은 아니니까 제외하고 사보니스 안 판 거 보면서 킹스에 한 번 더 감탄을 하게 됐고요. 전 아직도 이 팀이 왜 안 팔았는지 모르겠거든요. 네네네. 예. 아니 뭐 그러고 타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화할 당시에는 닉스가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 너무 잘해요. 그러고 타운스가 공격에서 살아났어요. 그 연승의 중심에 있는 선수라 일단 한 번 더 달려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에 좀 안 맞는 야부셀레는 정리를 하고 타운스는 믿고 가는 약간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된 것 같아서 타운스 예측은 명확하게 틀려버리고 말았네요. 예. 네네. 그래도 이제 뭐 제일 큰 거 쿤보 안 옮길 거다는 맞추셨으니까 네. 요 수학 하나 있지 않나 싶고요. 제일 큰 거 맞추면 홈런이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스페이스만님께서 프리뷰에서 클리블랜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클리블랜드가 2를 냈습니다. 클리블랜드 이야기는 클리블랜드 얘기할 때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스턴 센터 영입 안 할 수도 있다 하셨는데 보란 듯이 보스턴이 센터로 영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스페이스만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좀, 좀 억울한 게 이게 살짝 곡해가 들어가 있는 게 네.
발언을 정확히 들어보시면 보스턴이 센터를 영입 안 한다가 아니고 아, 네네. 영입을 한다면 그 방향성이 공격의 방향일 거다. 그러니까 루머가 나오는 클렉스턴, 개포드 이런 선수들은 이제 너무 현실성이 없다였는데 부추비치는 사실 센터 영입도 영입인데 그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공격을 어떻게 보강하느냐.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그 발언하고 사실 어쨌든 그건 일치하는 그런 방향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어쨌든 그래서 해석도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약간 제가 날조를 한번 섞어봤는데, 네.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클렉스턴이나 개포드, 이런 선수들 루머 많았는데, 요 선수들도 그냥 그대로 남게 된 거 보면,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가치가 높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닉님, 데드라인 끝나고 아쉬움을 표하셨는데, 역시 이제 쿤보나 모란트 같은 슈퍼스타들이 없었던 부분이 아쉬웠던 거겠죠? 뭐 트레이드가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닌데 제2의 개막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뭐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고 뭐 새 전력을 좀 감상하는 고재미가 있는데 쿤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리그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형 선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선수가 움직여서 이제 OKC 대항마가 하나 좀 생겨줘야 좀 시즌이 재밌어지는데 이 선수가 남음으로써 인해서 선거로 치면 이제 무소속으로 거물 정치인이 뭐 기호 12번 뭐 이런 거 달고 나온 그런 느낌이 됐잖아요. 아, 그쵸. 그게 이제 리그 차원에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네. 뭐 트레이드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근데 뭐 꼭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모란트는 뭐 여기 끼긴 좀 그런데 아무튼 좀 대형 선수들은 그 급에 맞는 화제를 뿌릴 수 있게끔 좀 이제 강한 팀에 있었으면 하는 게 리그 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제 데드라인 리뷰 시작하기 전에 각 패널 분들께 말씀을 한 번씩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데드라인 리뷰 해봐야겠죠. 먼저 동부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보스턴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이 이제 니콜라 부세비치를 영입하고 크리스 부세이, 제비어 틸먼, 조시 마이너스를 이제 방출을 하고 또 2라운드 한 장이 나갔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보스턴 팬이니까 스페이스만님께 먼저 물어봐야겠죠. 요 팀 전력 업인가요, 다운인가요, 스페이스만님? 사실 나간 선수 중에서 현재 로스터에 들어있던 선수는 없었고 결국엔 사이먼스를 부세비치로 바꿨다 이 정도인데 이거는 저는 유의미하게 전력 업이라고 봅니다. 아, 근데 사이먼스가 대가로 나갔군요. 그건 얘기 못했는데. 부세비치랑 사이먼스가 이제 트레이드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업그레이드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보스턴에서 사이먼스가 벤치 스코어로 굉장히 잘해줬어요. 어쨌든 가장 최적의 핏을 맞아서 그 안에서 잘 썼는데 문제는 보스턴 저번에 얘기했던 그 보스턴 공격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데 보스턴이 바깥쪽에서 공격하는 선수는 사실 많아요. 올해 컨셉 자체가 그냥 너희 패스 못하니까 밖에서 쏘기나 해라 이거라서 밖에서 쏘는 선수는 프리차드, 하우저, 화이트, 브라운 그렇게 주포들이 이제 외곽 슈팅을 만드는 거를 주 컨셉으로 하는 팀인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슛이 안 들어갈 때 사실 경쟁력이 없는 팀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격이 굉장히 단조로워지기가 쉬워요. 결국 인사이드의 균열을 내거나 안쪽에 투입을 할 만한 그러니까 볼 투입을 받을 만한 그런 옵션이 사실 부족한 상태라서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부츠비치가 팀의 어쨌든 밸런스를 굉장히 생각한 거죠. 네네. 사이먼스하고 사실 득점 생산만 보면 득점 볼륨은 비슷하게 뽑아줄 수 있는데 이게 루트가 다른 아, 네. 그러니까 사이먼스의 그 외곽 스코어링 대신에 부스비치가 안쪽에서 공을 잡을 수 있고 또 여기서 패싱 차이가 굉장히 나잖아요. 어쨌든 포지션 대비 패싱 레벨에서 부스비치가 사이먼스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결국 안쪽에서 공을 잡아서 거기서 다시 패스 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의 흐름을 좀 더 다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팀에 새로운 무기를 더해주면서 좀 밸런스를 잡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보스턴이 지금 쓰고 있는 선수가 케이타랑 가르자 두 명이었잖아요, 빅맨이. 네네. 근데 가르자가 굉장히 잘해줬지만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엔비드 상대로 가르자가 수비하고 있다. 이거 좀 끔찍하거든요. 아, 네. 부스비치로 수비가 좋은 건 아닌데 적어도 그 몸빵 수비 하나는 그 이미지 대비 괜찮다 봐요. 물론 이 선수가 지금까지 올랜도 시카고에서 뛰어서 그 수비 안 좋은 면만 너무 부각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기동성 같은 게 끔찍한 것도 맞긴 한데
적어도 이제 점에서 몸빵하는 그 수비 하나만큼은 지금 보스턴 빅맨 중 가장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매치업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영입했다. 그리고 또 정규보단 플레이오프를 본 영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어쨌든 보스턴이 정규에서는 잘 흘러가지만 이런 특유의 그 외곽에서 틈을 만들고 슛 각을 만들다 이런 농구가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좀 프레셔 레벨이 올라가고 이제 상대팀이 다 스위치로 나가고 이러면 사실 그 각이 안 나오거든요. 네네. 이럴 때 그 수비를 다르게 뚫을 만한 무기가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사실 1대1로 조금 공격 균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필요한 건데 이럴 때 스위치를 할 때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하면 안쪽에 부스비치한테 공을 투입하면 거기서 이제 다시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1대1 프로필의 한 점에서 이제 공수에서 조금 장점이 있는 선수라서 그런 면에서는 좀 플레이오프를 좀 염두에 둔 영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도 있는 불꽃댄서님은 저 부세비치의 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짜증이 나는 게, 그, 엔비드 상대로 이제 상대 야투 허용률이 낮은 선수 중에 아마 부세비치가 2위일 거예요. 네네. 호포드보다도 이 상대 전적이 좀 좋거든요. 보스턴은 영입을 해도 하필이면 또 요런 애를 영입을 해가지고, 네네. 그러면 필리핀 입장에서, 진짜, 하필이면 저놈을, 이러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네. 또 부세비치가 이번 시즌에 위닝샷만 아마 3번인가 넣었을 거예요. 이번 시즌에 사실 4쿼터로 가고 클러치로 갈수록 좀 폼이 많이 올라가는 좀 되게 재밌는 패턴을 보였던 친구라 저는 필라델피아 팬으로서는 사실 좀 되게 경계되는 영입이에요. 네. 예, 부럽기도 하고요. 네. 역시 그러면 이제 보스턴은 절대 필라델피아가 반길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팀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브루클린 네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차 약바지, 헌터 타이슨, 조시 마이너스 영입하고 이제 2라운드 픽 한 장을 가져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닉님 뭐 전력 업다운 평가가 좀 그렇긴 한데 브루클린에 대한 좀 간단한 평가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 트레이드, 지금 대차대조 이거는 설명할 가치가 없고요. 네네. 브루클린 네츠는 일을 해야 되는 팀이에요. 캡 공간이랑 뭐 이런 걸로 일을 해야 되는 팀인데 지금 한 게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못한 겁니다. 그냥 에셋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한 게 없잖아요. 캠 토마스 시간 끌었는데 결국 못 팔았고 웨이브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일을 못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잘못된 거. 브루클린은 C밖에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는데. 얘들이 미칼 브리지스랑 뭐 캠 존슨 이런 애들 너무 비싸게 팔다 보니까 조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많은 팀들이 이제 좀 깨닫고 있는 게 약팀에서 낸 스탯을 온전히 강팀에서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렵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다른 팀들이. 최근에 약팀에서 강팀으로 넘어갔을 때 약팀에서 2옵션, 3옵션, 1옵션 막 이런 식으로 잘했던 친구들 그대로 성적 내는 애들 한 명도 없거든요. 그쵸. 근데 마포주 이번에 와서 갱생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뒤에 돌아보면은 뭐 그대로 점수를 주고 수비 안 시키고 이런 데서 낸 거고 니클래스턴 어시스트 늘어났다 그 어시스트 뜯어보면 다 핸드오프 어시스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을 굳이 비싸게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에이프런 시대에 들어오면서 드래프트 픽이 금값이 됐어요. 네네. 정말 드래프트 픽 비싸졌습니다. 지금 1라운드 픽뿐만 아니라 2라운드 픽도 상당히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데서 옛날처럼 픽을 많이 받는 트레이드가 가능할 거다고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네츠는 정말 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조시마이나 좀 미래 보고 영입한 것 같은데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유망주긴 한데 이걸로 트레이드가 끝났다? 이거는 네츠는 좀 많이 아쉬운 게 맞죠. 네. 네츠는 결국 드래프트 하나만 보고 가야 되는 약간 그런 아쉬운 무브였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팀으로 뉴욕을 얘기해 볼 건데요. 이제 호세 알바라도를 영입하고 이제 야부세레를 보내고 이제 또 픽은 2라운드 2장이 날아갔습니다. 요런 상황인데 이제 뉴욕도 좀 일각에 있는 스페이스만님은 요 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쨌든 잘 했다고 보고요. 야부셀레를 쓰고 얘가 몸 관리를 못해서 사실 유의미한 영입이 아니었잖아요. 야부셀레가.
그런 상황에서 이라픽을 써가지고 알바라도로 바꾼 거는 그래도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 알바라도가 주전급으로는 이제 약점이 있지만 사실 소닉님이 알바라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실 텐데, 벤치 에너자이저로는 툴이 굉장히 괜찮아요. 리딩도 괜찮고 슛도 이제 고볼륨으로는 애매하지만 넣어줘야 될 때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파이팅 있고 뭐 사이즈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백업 가드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백업 가드 사이즈를 그렇게 따지지 않고 대신에 이제 허슬이나 에너지, 그리고 좀 안정감 있는 리딩, 이런 게 필요했던 이제 닉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영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뉴욕은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럼 필라델피아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불꽃 앤서님의 분노의 원인인데 자레드 맥케인이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맥케인 그리고 에릭 고든이 나가고 1라운드 픽 1장, 2라운드 픽 3장을 얻게 됐거든요. 불꽃 앤서님, 맥케인을 잃은 심정이 어떠신가요? 맥케인이 이성적으로 보면 이 트레이드는 사실 잘한 트레이드가 맞죠. 요즘처럼 1라운드 픽, 2라운드 픽이 금값인 상황에서 맥케인 같은 선수를 보내면서 1라운드 픽 1장에 2라운드 픽 3장 받았으면 사실 트레이드 잘한 건 맞아요. 근데 이 팀의 사적 상황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이 팀이 지금 이제 엠비드가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이제 좀 상위권 성적을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트레이드 됐을 당시에 딱 5연승이었거든요. 5연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연승 할 때 맥케인 성적이 15분 뛰면서 이 3점 성공률이 61%였고 야투율도 60% 넘었어요. 그래서 맥시가 시즌 내내 40분 뛰다가 요 구간에만 36분을 뛰었거든요. 네네. 근데 딱 얘 나가자마자 지금 맥시 다시 40분 이상 달리고 있고요. 얘 나가자마자 벤치 타임에 그대로 무너지면서 지금 3쿼터 후반, 4쿼터 초반에 마진이 마이너스 10이 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화가 나는 거는 트레이드를 잘한 건 맞는데 후속 무브가 없었다. 그러고 맥케인을 내보내면서 그냥 픽만 받고 끝났다. 사실은 맥케인을 내보낸 자체가 화가 나는 것보다는 왜 후속 무브가 없었냐. 그러고 후속 무브가 없었다면 이번 시즌은 그냥 포기한 거냐.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 구단주 의지였다고 하거든요. 이거 모리도 얘기했고 토니 존스라고 굉장히 이제 필라델피아 쪽에서 이제 좀 핫한 기자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구단주가 이 사치스의 한도 밑으로 내려가길 원해서 이 트레이드들을 유도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모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치스 라인 넘으려면은 구단주한테 이 면접 봐야 되나 봐요. 발표를 해가지고 요 트레이드를 해서 우리 팀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러고 사치스에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프다. 보스턴이 부러울 따름이다. 약간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반대 대가 맥케인을 받은 얘기는 좀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토론토 랩터스는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영입되고 이제 오차이 악바지가 나가게 됐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결국에는 센터를 뭐 사보니스 루머가 있다가 싼 값으로 막은 그런 형세로 지나갔고요. 그래도 이제 또 재밌는 팀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이제 시카고 불스거든요. 불스가 좀 선수 이동이 많습니다. 제이든 아이비, 앰퍼니 사이먼스, 커니 잭스턴, 야부셀레, 딜링엄, 레너드 밀러, 닉 리차즈를 영입했거든요. 네, 여기서 근데 단신 가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간 선수는 니콜라 부세비치, 코비 화이트, 아요도 순무, 줄리안 필립스, 델런 테리 요렇게 나가고요. 또 2라운드 픽은 또 8장이나 먹었습니다. 네. 전력 업앤다운 뭐 이런 것보단 그냥 뭐 이 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스페이스만님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불스 팬분 중에서는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팀 팬들이 그동안 어쨌든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는, 사실 이 코어가 어쨌든 플레이인 이상의 뭔가의 그 비전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걸 몇 년을 끌고 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10위권 전력만 이제 몇 년 유지하면서 그 이상의 이하의 아무것도 이제 얻지 못하는. 근데 적어도 이제 그런 상태에 확보되어 있기보다는 어쨌든 한번 리셋을 눌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딜이 오프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프 시즌은다. 데드라인네. 네. 불꽃 앤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확하죠. 일단 조시기들을 위해서 새로운 팀 구성을 한 거고요. 달리는 선수가 있는 팀에서 달려야 되는 선수가 있는 팀에서 지금 사실 내보낸 선수들 보면 좀 달리기 애매한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만기라 데려가기 어려운 선수들, 이런 선수들 내보내면서 더 큰 만기 선수 데려오고 2라운드 픽이 금값이 됐잖아요. 금값이 된 상황에서 8장 먹은 거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저는 트레이드 자체는 나쁘지 않고 그 얘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도 명확한데 인제 버튼을 누른 게 좀 많이 아쉬운 거죠. 이 버튼을 한 2, 3년 전에 눌렀어야 됐다. 아, 이런 얘기하고 싶네요. 예. 네네. 시카고 불스는 제가 불스 드래프트 픽이 뭐 연속으로 뭐 7번 픽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올해는 7번보다 좀 앞에 걸리기를. 네. 제가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디애나 괜찮아요? 저 뒤에 얘기해 보시죠. 그 다음으로 좀 큰 트레이드를 한 팀인데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이제 데니스 슈러더, 키온 앨리스, 그리고 제임스 하든 영입을 했고요. 나간 선수는 디안드레 헌터, 다리우스 갈란드, 론조볼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4장을 썼거든요. 소닉님, 클리블랜드 전력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이걸 아까 초반에 이제 우리 불교님이 슈퍼스타 트레이드가 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하든이나 갈랜드 어디 봐도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슈퍼스타, 갈랜드가 슈퍼스타면은 슈퍼스타 리그 한 40명 돼야 되고요. 갈랜드를 제가 높게 평가하는 편이지만, 올해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부상도 많았잖아요. 근데 갈랜드를 하든으로 바꾼 게 잠깐 이제 효과를 또 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클리블랜드는, 하든으로 승부 보기에는 조금 많이 좀 내려와 보여요. 그냥 그 전체적인 실링감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긁어보고 그냥 작년이랑 비슷한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클리블랜드는 세컨 에이프런 밑으로 못 내려갔죠, 아마? 북고에서님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런 트레이드다. 내 생각보다는 하든이 더 잘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소닉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세컨 에이프런에 못 내려온 클리블랜드거든요. 불꽃 앤 썬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엄청난 다운이라고 평가하고요. 네네. 세컨 에이프런 3.6밀 못 내려서 세컨 에이프런 밑으로 못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영입한 애들이 다 까드예요. 아니, 지난 시즌에 얘들 잘하려고 윙 영입했던 팀이잖아요. 데드라인에 디안드레 헌터. 디안드레 헌터가 뭐 부상이 많고 하니까 내보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왜 데려오들이 전부 까드냐. 지금 얘들 높이로 정말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좀 답답한 면이 있고 세컨 에이프론 밑으로 3.6밀 때문에 못 내려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조금 답답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지금 9승 1패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당장의 전력은 유의미하게 올라간 건 맞겠다. 다만 이게 정말 프롭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좀 오산일 거라고 얘기하고 싶기는 하네요. 아니 뭐 만약에 이 딜이 진짜 미첼의 연장 계약으로 이뤄진다. 그러면 엄청난 업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예, 하든의 영입이 미첼의 연장 계약을 위한 보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업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미첼 연장 계약을 오프 시즌에 봐야 좀 명확한 평가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역시 클리블랜드는 오프 시즌까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뭐 큰 영입은 뭐 아이비가 나가고 허터랑 사리치를 샀는데요. 뭐 큰 변화가 없어서 그냥 뭐 이번 시즌은 그냥 그대로 간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이제 또 다음 팀으로는 제 응원팀이죠. 네. 제 응원팀인데 제가 아, 새벽에 자다가 4시쯤에 카톡을 봤다가 제가 꿈인가 하고 다시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결과가 이러는데 네. 이비차 주바치 코비 브라운을 영입하고요. 우리 매황 아쉽지만 네, 매황과 아이제아 잭슨이 떠나면서 네,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한 갬블을 한번 했거든요. 1라운드 픽 2장이 나가게 됐는데 스페이스만님 요 선택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거 굉장히 재밌다고 했던 게 사실 말씀을 나누긴 했을 텐데 이 픽 조건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4픽까지 가면 보호된다. 그리고 뭐 이제 10픽부터인가도 이제 되면 보호긴 한데 그건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인디애나가 기적적으로 플레이오프를 가면 보호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4픽까지 보호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면 이제 31년 1라픽으로 전환된다. 뭐 그 정도인데 그 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언론에서 와 이번 드래프트 정말 좋다 이런 것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이제 구단들 내부 스카우터들은 좀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지금. 네네. 이게 뭐 5픽까지는 그래도 뭐 케일럽 윌슨 아니면 킹스턴 플레밍스라고 치는데 그 뒤부터는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이게 생각이 복잡할 거거든요. 그 뒤에서는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라는 인상이 있다고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인디애나도 사실 이 4픽이 염두에 둔 게 이제 케일럽 윌슨인지 아니면 플레밍스인지는 이제 사람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여기에서는 어차피 플레밍스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끼리는. 그쵸. 네, 윌슨은 아무래도 이 프로필상 시약하면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디애나가 그리 선호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차피 인디애나 입장에서 올해 탱킹을 해봤자 5픽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얘네는 사실 조금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5픽 바깥으로 나가더니 그 주바치가 유의미하게 더 나은 선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도박을 어쨌든 던져본 거죠. 메서린과 더 갈 건 아니었고 거기에서 이제 클리퍼스 입장에서 사실 고점으로 굉장히 대가를 잘 받고 판 거긴 한데 양 팀 입장에서 이제 니즈를 잘 채운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인디애나가 이런 선택을 내린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다. 결국에는 6픽부터는 어차피 누굴 먹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인디애나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 같아서 좀 재밌는 트레이드였습니다. 네. 요 트레이드는 결국 제가 팬이기 때문에 좀 제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센터 보강이 오비 토핀이 골자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토핀이 나가지 않고 주전 센터를 영입했다는 거 좀 좋은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칼동님이 뭐 인터뷰 클립이 있는데 뭐 주바치한테 뭐 스트레치 옵션도 고려해보겠다 하거든요. 뭐 탱킹을 약간 돌려 말하기인가 싶긴 한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고 또 매황 나가서 좀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디애나에서는 좀 굉장히 보기 힘들었고 전 그리고 요 26년 드래프트 픽 트레이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팬이기 때문에 NCAA 선수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수를 봐야 될 선수들을 확실히 줄여줬다. 저의 이제 리얼 월드를 지켜주는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네, 좀 가치가 비싸더라도 저는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 있죠. 질문 있어요. 네네. 예. 2000년대 들어서 그 인디애나 픽 순위 가장 높은 게 몇 픽이었죠? 저 매황 6픽이거든요. 본인들의 운명을 직감하고 6픽 먹을 것 같아서 팔았다. 아, 저 5픽이면 살짝 배 아플 수 있는데 6픽에 지금 와글러 이런 애도 있거든요. 저 두 다리 다 뻗고 너무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네, 여러분들도 드래프트 날에 인디애나의 픽 순번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러키인데요. 네, 우스만 쟁을 영입하고 뭐 코렌선이 아미르 코피가 나가는데요. 그냥 짧게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그냥 오프 시즌 때 쿤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만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불꽃앤선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러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이에요. 업입니까? 네. 제가 말했잖아요. 쿤보 트레이드 이번에 최대한 가치 올려서 오프 시즌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그거 성공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업이에요. 이번에 정말 엄청나게 지금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잠재적으로 뛰어들 팀까지 지금 이름 다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오프 시즌에는 쿤보 트레이드로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건 업입니다. 예, 제가 호스트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생각까지 드는 예, 저는 업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프 시즌에 가치를 올렸기 때문에 업이다라는 이제 신박한 의견 감사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선수 이동이 많은 팀이죠. 애틀랜타입니다. 선수 나열하기가 힘든데 들어온 선수는 이제 CJ 맥컬럼, 코리 키스퍼트, 조크 랜데일, 조나단 쿠민과 버디 힐드, 게이브 빈센트 그리고 두엄리스는 왔는데 웨이브 됐고요. 나간 선수는 트레이 영, 비트 크레이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루크 캐너드고요. 2라운드 픽 3장을 얻었습니다. 스페이스만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팀? 사실 소프트한 리셋이죠 애틀랜타도. 그쵸. 어쨌든 크레이치 같이 기존의 역할을 하던 선수들을 내보내고 결국 1화 픽을 수급하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냥 4-7세 아래로 내려왔다 정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애틀랜타도 올해 딱히 승부를 걸어보기에는 뭐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올해는 좀 쉬어가고, 내년에 이제 뉴올리언스 픽이 어떻게 될지 어디서 그 부두수를 지내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 뉴올리언스 픽. 네. 근데 이제 좀 탱킹 진심 모드인 팀들이 좀 생겨가지고, 뉴올리언스 픽 순번 조금 많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확률이 아니고 기도의 영역이죠, 사실. 그쵸. 아, 네. 확실히 기도가 통하길. 근데 제 입장에선 통하면 안 되죠. 저희 기도가 더 세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샬럿 호네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샬럿 호네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코비 화이트, 틸먼, 그리고 브레넘, 콜리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콜리랑 브레넘이 나간 걸로 알고 또 메이선 플럼리가 나가고 2라운드 픽 한 장을 얻었습니다. 소닉님, 코비 화이트, 샬럿의 코비 화이트 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일단 그 코비 화이트가 금년 시즌은 폼이 떨어진 게 맞는데 지난 시즌에 저희가 영상도 한번 만들었을 거예요. 트랜지션 득점 1인가 2인가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 선수가 무슨 어슬레틱하게 막 속공 피니시하고 이런 건 아닌데 투원 피스톨러 그러죠? 그 윙 쪽으로 아울렛 패스 쫙 쏴주고 그 윙에서 이제 받아서 바로 쏘는 그런 역할로 굉장히 득점을 많이 했는데 샬럿의 라멜로 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샬럿이 미러키 벅스랑 지표가 굉장히 비슷해요. 옛날 미러키. 네. 수비 리바운드 비율 높으면서 이제 잡고 뛰는 속공 팀인데 뭐 스틸 같은 거 덜 하고 근데 페이스가 이제 17위 정도인데 공격력 괜찮거든요. 여기에 이제 속공 요소 얹으면은 진짜 공격력 최상위권 팀으로 이제 발돋움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코비 화이트 섹선도 잘해줬지만 좋은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동부에서의 마지막 빅트레이드 주인공이거든요. 트레이 영, 앤서니 데이비스를 영입한 워싱턴인데 워싱턴에 영입한 선수가 트레이 영, 앤서니 데이비스, 디안젤로 러셀, 제이든 하디, 단테 엑섬이고요. 나간 선수가 CJ 맥컬럼, 코리 키스퍼트, 크리스 미들턴, AJ 존슨, 말라카이 브레넘, 마빈 벨글리 3세입니다. 그리고 또 SS로는 1라운드 픽 2장, 2라운드 픽 3장을 소모했는데요. 소닉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우리 비운의 명작이 있어요. 우리 카더가드님이랑 아마 지난 6월쯤에 촬영을 했는데 미스가 생겨가지고 이제 방송을 못 나간 워싱턴 위저드 편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위저드는 윈나우 팀이냐 탱킹 팀이냐 이렇게 두 명 갈려서 논쟁을 했었는데 저랑 카더가드님은 워싱턴은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강제 윈나우다. 네네. 우리 불꽃사님이랑 스페이스바님은 어쨌든 간에 탱킹 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슈퍼 윈나우 팀입니다. 이 두 분은 사실 여기 방송 못 나와야 돼요. 그게 나갔으면은. 근데 그만큼 이제 증명이 된 것이고 트레이 영이랑 AD가 들어온 게 얘네가 이제 장기적으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간 거 보시면 더 나빠질 수가 없어요. 리스크도 하나도 없고 소모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망하더라도 플레이오프 한 번 가고 망하느냐 그냥 쌩 망하느냐 플레이오프 한 번 가는 게 낫죠. 관중 수익이라도 올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긁어보고서 안 되면은 그냥 말면 되는 거고요. 네. 재수 좋아서 트레이 형이랑 이제 AD가 절치부심해서 우리 여기서 빨리 잘해서 탈출하자. 뭐 이런 생각이면은 그리고 이제 피군이 좀 따라줘서 이번에 뭐 디반샤라든지 뭐 DJ 피터슨, 데런 피터슨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뽑히면은 빅3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물동부에서 진짜 한 4, 5등 해버리면은 워싱턴 순식간에 윈나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워싱턴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냥 털면 됩니다. 안 되면. 소닉님 말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트레이 영과 뭐 빅네임을 2명 영입할 수 있다고 예언해 주셨던 우리 불꽃 앤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해명 아닌 해명을 한다면 네. 예, 제가 탱킹 팀이다, 리빌딩 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번 시즌 기준이고요. 이번 시즌엔 리빌딩 팀 맞아요. 1라운드 사기픽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하고 일단 얘기를 하면 저는 이번에 AD 트레이드가 공감이 되는 게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게 이 팀이 이제 다음 오프 시즌을 명확하게 노리고 있잖아요. 다음 오프 시즌을 노리고 있는데 사실 워싱턴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FA 영입이 안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트레이드나 RFA에 그 과하게 이제 오버페이 지출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RFA도 매칭시키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이 고민하다가 RFA에 과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도박을 하느냐 해서 AD 도박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AD가 도박이기는 한 게 이 선수가 돈치치랑 트레이드 되고 나서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부상만 14번 당했단 말이에요. 네. 이 부상 지금 14번은 다 다른 부위예요. 어, 다 다른 부위로 잔부상으로 계속 다쳐서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에 화타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이 14번 당하던 부상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사실 뭐 좋죠. FA가 오지도 않는 팀에서 좋은 트레이드 해가지고 그래도 빅2를 얻었고 아까 소니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운 좋아서 탑3 먹는다? 그러면 바로 빅3예요. 거기에다가 사르 5번으로 놓고 AD 4번 넣는다고 하잖아요. 네. 방향성도 명확하고 트레이 형은 AD 같은 센터랑 뛰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빅맨하고 뛰어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 동기부여돼서 으쌰으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워싱턴 다음 오프 시즌에 진짜 다 연장 계약하고 한번 달려볼 수 있을지 이거 되게 궁금하고 드래프트 픽 순위가 여전히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은. 드래프트 픽 순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해주신 팀이 세 팀인데, 네. 저 마지막에 제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아이, 거기는 유픽 먹고 그 운명 예언해가지고 지금 주바치 먹은 거라니까요. 아, 욕심 한 번만, 제발. 진짜 한 번만. 아, 진짜 한 번만. 유픽. 진짜 한 번만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추가하자면 네네네. 알렉스 사르 선수가 루머가 드래프트 때 애틀랜타 1픽으로 가기 싫다 했던 게 트레이 형 옆에서 뛰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애틀랜타를 가서 5번으로 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루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 갑자기 네네네. 졸지에 트레이 형 옆에서 5번으로 뛰게 생겼어요.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 5번 하면 다쳐 이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 좀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하고 싶네요. 아, 네. 아, 진짜 웃겼다. 사르 선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부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플로리다 두 팀만 남았는데, 네, 마이애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이애미 팬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타깝게 됐고요. 올랜도는 드디어 타이어스 존슨이 나갔습니다. 타이어스 존슨 나갔으니까 또 올랜도 팬분들도 그 후반기부터는 화가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부가 확실히 이번에 빅 트레이드가 많아서 동부 팀들을 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다음은 서부 팀들입니다. 맨 처음으로 얘기할 팀은 뭐 덴버인데 덴버는 그냥 헌터 타이슨이 나갔다. 뭐 큰 변화가 없다. 이 팀은 영입보다 햄스트링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팀은 세븐 멜로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영입을 한 팀이거든요. 미네소타인데 미네소타가 아여도 순무, 줄리안 필립스를 영입하고 마이크 콜리, 롭 딜링햄, 레너드 밀러를 보냈습니다. 콜리는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와중에 이 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1라운드 수합권 한 장과 2라운드 4장이 나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페이스만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게 그 도순무를 팔만했다 했던 건 이제 시카고 입장에서 뭐 만기니까 이제 적당히 대가를 받고 팔았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미네소타 입장으로 가자면 또 저는 잘 샀다 생각해요. 어쨌든 도순무가 프로필 상으로 이제 가드가 아닌 가드이기 때문에 좀 애매함이 있는데 그냥 스코어로 보면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뭐 미네소타는 이제 무슨 이제 큰 리딩을 기대하거나 사실 그러기는 이제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저점 확보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디빈첸조가 포가보고 이러던 팀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제 속공 좀 달리고 3점 좀 쏘고 이러면 이제 전력상으로는 뭐 당장은 업그레이드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뭐 유의미한 업그레이드는 아니고 그냥 당장 괜찮은 뭐 약간 소폭 업그레이드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불꽃 앤서님은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실 게 있을까요? 딱 한마디만 덧붙이면 쿤보 낚시질에 이제 넘어간 거죠. 예, 그래서 코비 화이트 놓치고 어쩔 수 없이 이라픽을 내장이라 써가지고 도스무 영입했는데 저는 사실 도스무가 나쁜 선수라 생각은 안 하는데 이라 내장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코비 화이트를 영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개인적으로 그 정도 얘기할게요. 그 불꽃 울브스님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역시 불꽃 울브스와 가까우신 불꽃 앤서님의 말씀으로 미네소타 얘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불꽃 앤서님이 화났던
그 맥케인의 그 이적을 유발한 팀인데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자레드 맥케인이랑 메이슨 플럼리를 영입하고 그 애증의 오스만 쟁을 보내고 트레이드 과정에서 1라운드 픽 1장과 2라운드 픽 4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소행님, 맥케인 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맥케인이라는 선수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니고 좀 슛이나 뭐 핸들링이 좀 안정적이긴 한데 너무 예쁜 농구를 구사해서 이제 피지컬하게 압박하면은 조금 힘들어지는 그냥 2.5번째 가드 뭐 그 정도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 에런 위근스 이 선수가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선수 대체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스만 쟁 선수는 예전에 우리 넥스트 23님이 드래프트 전에 이제 특집을 했을 때 엄청 추천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넥스트 23님이 다 아시다시피 스탯쟁이잖아요. 그쵸. 근데 유일하게 스탯을 안 보고서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낌이 쎄하더니만 역시나 저기 별 족적은커녕 저기 아무 활약도 못하고 나간 게 사람은 저기 자기 전공 아니고 함부로 나대면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런 비하가 있었던 우스만 쟁이었군요. 역시 저희가 오클라호마 리피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그 데드라인에 오클라호마의 무브를 예상했던 것처럼 오클라호마도 그렇게 큰 무브는 가져가지 않고 간단하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틀랜드는 비트 크레이치를 영입하고 두옴리스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2라운드 픽 2장을 줬는데요. 혹시 뭐 비트 크레이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예,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예. 네네. 비트 크레이츠가 3점 성공률이 트레이드 당시에 42.3%였어요. 예, 그냥 딱 3점 하나만 보면 되는 사이즈 좋은 윙인데, 뭐, 그래서 별명이 뭐, 체코 이연중 뭐, 이런 거 붙잖아요. 네네. 이게 키스퍼트 합류해가지고 자리를 순간적으로 잃은 상태였는데, 그거를 포틀랜드가 빠르게 치고 가서 잘 데려왔죠. 이 선수가 비볼 인덱스에서 락다운 슈터라는 거를 이제 뽑은 적이 있는데, 거기 6인에 들어간 선수예요. 그러니까, 3점 기능성은 확실하고, 포틀랜드가 그런 측면에서는 잘 데려갔다. 뭐, 그 정도 딱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두옵 립스 선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네네. 이 선수가 지금 어느 팀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틀랜타 갔다 아마 잘린 것 같은데. 웨이브예요. 웨이브죠? 예. 이 선수가 2시즌 전쯤에 아마 레귤러 됐을 텐데, 그 전에 우리나라 K모 구단에서 영입할 뻔 했던 선수예요. 네네. 다시 웨이브가 됐다는 건 이번 여름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서머리그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KBL 쪽에서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가스공사 팬인데 보트라이트 대신에 저 친구가 더 낫겠죠? 네. 보트라이트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네. 진짜 회복만 잘하면 예, 사실 뭐 또 한번 뭐가 나오겠죠. 강혁 감독님 제발 이번엔 용병 제대로 뽑아주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팀으로 쇼킹한 트레이드를 자행한 팀입니다. 유타인데요. 유타가 제런 잭슨 주니어, 존 콘차,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 영입했고요. 론조본이나 크리스 부세인을 영입한 뒤에 웨이브가 됐습니다. 나간 선수들은 테일러 앤드릭스, 월터 클레이튼 주니어, 조지니앵, 카이렌 에더슨입니다. 이 과정에서 SS로는 이제 1라운드 픽 3장을 내주고 2라운드 픽 3장을 받았는데요. 유타 감독이 윌 하디지 않습니까? 하디 감독 좀 잘하는 스페이스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에는 뭐 사실 유타 입장에서 나간 게 뭐 정가에 가까이 주고 사오긴 했지. 결국에는 너무 이제 아깝다 싶은 거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쵸. 픽 자체도 자체 픽을 주거나 한 건 아닌 상황이라서 사실상 그 31년인가 그때 피닉스 픽 이게 이제 메인 골자일 거고 이제 그거랑 이제 자렌 잭슨 주니어랑 이렇게 바뀐 건데 유타 입장에서 사실 긁어봐서 나쁠 건 없죠. 어쨌든 유타도 지금 살짝 리빌딩이 지지부진한 그 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확실하게 이제 좀 더 나갈 뭔가 필요했어요. 근데 마카넨이 4번으로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4번으로 뒀을 때에 이 선수가 이제 수비에서의 이제 강점이나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공격에서 플레이는 또 사실상 그냥 장신 3번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거기에 가깝고 해서 3번으로도 이제 유타 3빅으로도 많이 뛰어봤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유타의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이제 몇 년간 슝슝이 돼버린 그 수비를 조금 자렌 잭슨 주니어와 건강한 워커 캐슬러랑 이렇게 페어링 하면 그래도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 트레이드 같은데 뭐 나간 대가가 그리 크지 않아서 이제 그냥 뭐 적당히 베팅한 걸로는 뭐 괜찮은 딜이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존 자원들하고 막 조합이 너무 맞다. 이걸 다 생각해서 바로 위닝 팀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단행한 딜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오프 시즌에 이제 가진 에셋들 가지고 어떻게 만져가는지 이제 그걸 좀 두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소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이 트레이드 그렇게 안 나쁘게 보는 게요. 저도 처음에 자체 픽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스페이스바님 준 대로 이제 픽이 그렇게까지 막 대단해 보이진 않아서,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유타가 필리포스키 뽑을 때도 그렇고 저는 좀 빅볼 추구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마카네 3번, 4번 자잭주, 그다음 5번에 이제 캐슬러든 뭐 다른 센터든 해가지고 아마 빅볼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 좋은데 우리 에이스 베일리 친구가 2번으로 뛰어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만 좀 네. 베일리 친구 하체가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밀리다 보면 걔가 2번이거든요. 안 돼요. 이번에 조지 있잖아요. 안 돼요, 이번. 조지 친구는 1번으로 가고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는 건가? 뭐 약간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워싱턴이 AD를 영입하면서 좀 워커 캐슬한테 테러할 팀도 없어가지고 좀 방향성이 좀 로스터 정리를 몇 번 더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버틀러의 부상으로 조금 꼬이게 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트레이드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영입하고 쿠민과 버디힐드, 트잭드 이렇게 나가고요. 2라운드 픽 한 장을 받게 됐습니다. 소네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골스로 간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뉴올리언스에 자이언이 있다면 골든 스테이트에서는 포르징기스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왜 포르징기스 사용한 팀이 있죠? 스페이스만님, 포르징기스 경기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터진 포츠인가 면역계 질환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가 많은데, 어쨌든 의료적으로 클리어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이제 세밀한 관리를 하면 선수 생활은 계속 할 수 있다. 그 정도 오케이는 떨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거기에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뭐 이상이 발견되거나 이러면 이제 올해처럼 잠깐 셧다운되는 기간이 생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선수 그 질병이 없었어도 좀 아픈 선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안 나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되게, 한 선수에서 그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네. 이게 기적적으로 안 겹쳐야 이제 출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한두 가지 겹치는 순간 이제 계속 안 나오는 건데. 네. 근데 뭐 골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력 면에서는 사실 잘 유의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만기 덩어리로 바꿔왔다 생각하시면, 그리고 뭐 픽 소모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저기 뭐 워싱턴이나 뭐 인디애나나 이런 팀들은 이제 드래프트 픽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면 골스 팬분들 많잖아요. 포르징기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후반기 30경기 남았는데 15경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클리퍼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리우스 갈란드, 베네딕트 메서린, 아이제아 잭슨 이렇게 세 선수를 영입하고 제임스 하든, 2위차 조바치, 코비 브라운이 나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디애나의 그런 과감한 갬블로 통해 이제 재밌는 픽 조건의 1라운드 픽 2장 그리고 2라운드 픽 2장을 받았거든요. 불꽃댄서님, 이 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매왕 영입했으면 업이죠. 매황은 업이다. 매왕 업이다. 예. 매왕과 레너드의 설레는 조합. 얼마나 멋집니까? 업입니다. 예. 저는 그래도 메서린이 칼라일이 시키는 그런 오펜스에는 좀 어울리진 않았지만 뭐 클리퍼스에서 하는 오펜스에서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매황 거기서 잘해가지고 제가 했던 그런 약간 좀 비난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더 큰 선수로 성장하길 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리퍼스의 이웃 사촌이죠. 레이커스입니다. 루크 캐너드를 영입하고 게이브 빈센트를 보내면서 2라운드 픽 한 장을 소모했는데요. 앤서님, 요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이커스가 3점 성공률이 34.9%예요. 이 팀 진짜 3점 못 넣었던 팀이란 말이에요. 19위예요, 19위. 이런 팀에서 일단은 루크 캐너드 49%가 넘는 3점 슈터를 데려왔다는 것만으로도 뭐 나름 소소하지만 나쁘지 않은 딜이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의 의미는 사실 없죠. 이 팀은
이제 오프 시즌에 그 르브론이 나간 이유가 진짜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엄청나게 비는 샐러리로 누굴 어떻게 영입하느냐. 슈퍼스타 하나는 영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쪼개서 할 거냐, 아니면 슈퍼스타 하나를 영입할 거냐가 관건인 팀이고, 이번 시즌은 그냥 소소한 트레이드로 3점 효율만 올렸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닉스 선즈인데, 선즈가 코렌서니 아미르 코피를 영입하면서 나이지 레이즈, 데이비스, 그리고 닉 리차즈를 방출했습니다. 뭐 그렇게 딱히 뭐 평가할 수 있는 막 그렇게 큰 트레이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역시 저희의 예상을 항상 깨는 더 어메이징한 트레이드란 세크라멘토 킹스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디안드레 헌터를 영입하고 데니스 슈러더, 키온 앨리스, 다리오 사리치를 보내면서 2라운드 픽 한 장도 소모했습니다. 불꽃네스님, 세크라멘토 요 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 팀이 트레이드하면서 픽을 지금 소모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 키온 앨리스 유일하게 지금 괜찮은 유망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팔고, 디안드레 헌터는 대체 왜 데려고 온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보니스를 팔지도 않고 드루자를 정리하지도 않았고 뭐 라비는 쭉 데려간다고 하고, 저는 지금 이 팀이 지금 프런트 오피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네. 스페이스만님은 헌터, 드로잔, 라빈과 함께 뛰는 이 셋이 함께 뛰는 이 농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크 입장에서도 그냥 내년 픽만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조합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워싱턴이 주전을 다 뺐는데 세크가 주전 쓰고 졌다고 글 쓰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세크가 지금 몇 연패죠? 지금 연패 늪에 빠져 있는데 네, 10연패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상대 팀에서 이제 저는 그 샤리프 쿠퍼 선수가 살아있는지 그 경기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의외로 상대 팀에서 이제 생존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이제 그 팀이 이긴 걸 보면 어쨌든 세크라멘토는 내년 픽 확률을 높인다는 그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네. 킹스 13연패입니다. 어우, 네. 시원하게 지고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뭐 유타가 4쿼터에 막 선수들 빼고 그래가지고 뭐 고위 탱킹에 대한 이제 화가 좀 많으신데요. 세크라멘토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니까. 네, 세크라멘토에 대한 비난 그만해 주십시오. 트레이드 안 한 게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죠. 이 그쵸. 팀이 트레이드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네. 지금 로스터로도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세크라멘토의 재밌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몇 팀 안 남았는데 이 팀들은 선수들을 그 큰 선수들을 보내고 받아온 팀들이거든요.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가 크리스 미들턴, 에이지 존슨, 마빈 베글리 3세, 타이어스 존스를 받아오면서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 디안젤로 로셀, 제이든 하디, 반테 엑섬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라운드 픽 2장과 2라운드 픽 3장을 얻었거든요. 댈러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냥 쿠퍼 플래그 팀으로 선언한 거죠. 그냥 쿠퍼 플래그 팀으로 전환을 한 거다. 그리고 저는 뭐 재밌는 건데, 네, 댈러스가 돈치치 뽑아서 돈 고배 얘기가 나왔는데 댈러스에 베글리가 간 게 좀 재밌지 않나. 네, 약간 요렇게. 웨이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베글리 생각보다 잘하긴 옛날보다 좀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이번 시즌 좀 잘해가지고 그 강팀들에서 주목받았다고 알고는 있어요. 트렌드에 맞잖아요. 공격 리바운드 잘 잡는 4번. 예. 그래가지고 댈러스에서 꽤 오래 볼 수도 있을라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트레이드였습니다. 네, 웨이브 안 되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댈러스는 그 깊게 들어가면 이제 돈치치 트레이드 대가가 무엇이 됐는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이게 팬분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네네. 정말 예전에 어떤 분이 킹스 팬분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제가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베글리야 제발 하늘로 떠나줘. 그러면 하늘에서 돈치치를 내려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네, 네네. 진짜 돌고 돌아서 돈치치가 베글리가 됐거든요. 정말 그분의 기도가 5년, 8년 지나서 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정확하게 베글리 이 새끼야 하늘로 올라가 이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돈치치가 내려올 거야.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네. 이렇게 약간
돈겁에 재밌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트레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뉴올리언스는 뭐 데일런 테리를 받고 호세 알바라도를 보내면서 2라운드 픽 2장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멤피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멤피스가 이제 월터 클레이튼 주니어, 테일러 핸드릭스, 카일 앤더슨, 조지니 양, 에릭 고든을 영입하고 제런 잭슨 주니어, 존 콘차,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1라운드 픽 3장과 2라운드 수합권을 얻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페이스만님? 뭐 멤피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일이 이렇게 된 입장에서 이제 모란트 자책줄은 더 이제 업사이드가 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리셋을 누리는 게 맞고, 그런 면에서 뭐 더 늦어지기 전에 그냥 적절히 다 잘 눌렀다. 뭐 대가가 아쉽긴 하지만 이게 그 자책주가 좀 좋은 선수지만 이제 까다로운 지점들도 있어서 이제 리그 내에서 평가가 좀 애매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트레이드 같고요. 다음 남은 건 이제 모란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정도가 남았고, 뭐 베인 트레이드로 이미 받을 거는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멤피스가 뭐 누구보다 드래프트를 잘하는 팀이니까 여기서 또 선수들을 어떻게 잘 모아서 또 새로운 코어를 누구를 뽑는지 뭐 그걸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멤피스보다는 저는 휴스턴하고 샌안토니오 얘기 조금씩 하고 싶기는 한데요. 네. 아무것도 안 한 두 팀이죠. 네, 아무것도 안 해서. 근데 휴스턴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아담스 다쳐서 지금 투빅 기조가 굉장히 중요한 팀이었는데 투빅 깨졌고, 그리고 벤블릿 다쳐가지고 지금 꽤 빠드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번 없이 경기를. 이게 명확하게 단점이 지금 두 개나 드러난 상황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저는 사실 좀 많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을 그냥 이렇게 보내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놀랬고요. 저는 스퍼스는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점프볼 기사에서도 썼고, 저는 이 팀이 오프 시즌에 쿤보 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썬더의 대항마가 돼주는 그 그림을 저 혼자 꿈꾸고 있긴 한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데드라인 넘어간 건 놀랍지 않고 오프 시즌에 좀 이 팀이 좀 뭔가 해주면 좋겠다. 예, 플레이오프에서 자기들 가능성 보고 그 다음에 쿤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려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 정도 해봤습니다. 불꽃 앤서님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제 휴스턴과 샌안토니오의 리뷰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30팀을 다 다뤄봤는데요. 이제 워낙 딜이 많다 보니까 팀별로 요약해서 봤는데도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번 데드라인 어떤 팀이 인상적이셨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불교의 불교방송 9화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